지금부터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이기 언어 분류 10주년 기억 행사 제주어 포럼 제주어를 눌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주학 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미진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제주어가 소멸이기 4단계로 분류되어 소멸 직전에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세대 간 언어 계승, 해당 언어 구사자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언어 상태를 분류하였고, 유네스코는 언어 보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언어 교육을 강화하기를 권고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 10년, 오늘은 제주어가 소멸이기 언어로 분류된 지 꼭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제주어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위해 고민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어에 대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기획하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몇 분의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장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님 오셨습니다. 박호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강태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님 오셨습니다. 강영봉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상엽 제주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명철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일부 행사와 문화 활동을 통해 제주어 보전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2부 포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주어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정민자님의 제주어 신앙송, 양정원님, 박순동님,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제주어 노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주어 켈리 시연과 첼로와의 만남까지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거리가 유지된 것 같아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인 만큼 제주말로 인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전들은 막 속았수다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우다. 오늘은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 네 단계인 매우 위험에 처한 언어로 분류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오다. 코로나19로 걱정도 됩니다마는 경호여도 이추록 기억해서 하는 날이기에 이 행사를 준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 김장영 위원님, 박호영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강태군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조 발표를 해주시는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만은 강영봉 이제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저희 센터를 늘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김상엽 원장님, 손명철 운영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주어의 보존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애쓰시는 활동가 분들을 몬딱 모이게 했수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경에도 우리 행사를 하는 주체 제주어와 관련해서 이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시도 쓰고 이런 분들을 모여봤수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모셨수다. 이런 제주어 포럼과 기억 행사, 제주어를 눌다를 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난 우리 사회에서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잘도 하영해신 게 말씀. 경호고 그 요름도 지락지락 율젠하는 거 닮아 막 조수다. 제주어 구술체로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 제주어 국기대회, 제주어 활용 예술활동, 제주어 간판 조성, 제주어 교육 말로 다 굳지 못할 것 담수다. 이추룩한 활동들은 제주어가 죽어간된 호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유네스코가 제주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아랑은해 막 속는 여러분들의 신앙 가능한 것 담수다. 언어는 유기체랑은해 태어나고 자라당 소멸하는 건 당연한 이치우다. 경어주만은 그 말 속에 담아진 정신광, 사상, 문화를 잊어버려는 안 되지 않을까 마심. 우리 제주학연구센터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성하는 제주어 포럼과 기억 행사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우고 그동안 그 성과들을 서로 논항 나누고 앞으로 제주어 누를 큼큼하게 잘 누러보존해갖고 그 누렁은의 후세들한테 물려주기 위해 그 모험을 다지는 날이오다. 잘 아심실 테지만은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어 중점 연구기관이오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손심엉은에 제주어 보존과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구다. 경호고 제주어 성과를 공유하고 논할 수 있게 제주어 포럼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금에 잘들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빈찍빈찍 빛내주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남은 혼내 잘 못 끄고 내년엘랑 코로나 수태도 해결되어 몬딱떨 소망일게 해줍센 기도하구다. 막 고맙습니다 양. 다음은 김상엽 제주연구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들 호시우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자주 뵙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김장영 의원님, 박호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에서 강태군 문화정책과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남규 장학관님 모시고 제주어 포럼 그리고 제주어 기억 행사를 열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어를 눌다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해주시는 제주대학교 강영봉 명예교수님께 각별한 감사 말씀드리고 제자를 아주 훌륭히 잘 키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제주어 연구자와 활동가 분들이 소멸 위기에 빠져 있던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훌륭하게 지켜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늘 소중한 제주학 행사를 이끌어 주시는 김순자 센터장님 그리고 김미진 연구원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영 소가수다. 그 제주어는 뭐 저도 국어 시간에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그 중세 어휘가 고스란히 뭐 조금 일부는 유실됐겠습니다만 귀중한 언어이고 제주인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신, 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게 언어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도 심오한 주제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이건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가지는 것은 인간의 존재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제주어를 소멸 위기로부터 구해내려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연구원에 부임한 지 한 석 달 넘어서 좀 늦었습니다만 이제 4.3 평화공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일 좀 슬프게 봤던 게 이 백비라고 있더라고요. 비석이 누워 있는 채로 이름을 짓지 못한 채로 비어 있는 아직도 4.3은 무엇이었는지 정체성을 국민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그것이 합의가 될 때까지는 빈 채로 공백 상태로 비워놓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때 마음이 매우 무거웠고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점령했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 말의 말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 없는 그 비석, 땅에 누워 있는 비석을 보면서 이름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 얼마나 슬픈 일인가. 제가 뭐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준 가장 큰 특권이 만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장명권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의미를 존재를 확인을 하고 그게 오늘의 이제 주제인 제주어를 기억하다와도 저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셰익스피어의 장미를 장미라 부르지 않아도 향기는 가득할 것이다. 그대로일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지만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장미라 불러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를 장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도를 독도로 부르지 못하는 것에서 분개하듯이 그래서 정명 철학이라는 것이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연구자 활동가들께 바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그만큼 크다는 뜻을 좀 표하고 싶어서 이런 여러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강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잘 놀랐어요. 10년 전에
소멸위기 5단계 중에 직전 단계까지 몰렸던 4단계 에서 이런 노력이 촉발됐다는 것을 듣고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을 드렸는데, 그동안 거리에서, 방송에서, 학회에서, 행사장에서, 학교에서 이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연구원에서도,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제주어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강태군 문화정책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정책과장 강태군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께 제가 지사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주포럼 행사에 참석하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호영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김장영 위원님, 그리고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분류 10주년 맞이포럼 제주어 눌다를 준비해 주신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2010년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된 이후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기획하기 위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글의 고유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제주인의 삶과 문화, 정체성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주어 보존과 대중화를 위해서 주시는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 보존회, 제주어 연구소 등 도내 제주어 관련 기관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주어 대중화를 위한 각종 교육, 홍보에 대한 사업과 제주어 연구와 보존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사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도의원님들께서 여러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오늘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양영식 위원장님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주어를 말할 정도로 제주어를 아끼고 가장 이제 소중하게 다루는 이제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박호영 의원님 열정을 갖고 또 제주어에 아낌없이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김장영 의원님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제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하는 자리에서 제가 먼저 축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어의 확대 보급 및 전승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제주어 연구사와 그다음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주어 포럼 및 기억 행사에 펼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주학 연구센터는 물론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어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주어의
그 언어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데 애써주신 김상엽 제주연구 원장님과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 모든 걸 다 바치는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반인들 사이에는 제주어의 활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어린 후세들에게 제주어로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제2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주어에 담긴 제주인들의 정신과 문화가 후손들에게 오롯이 전해져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의 언어 안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축사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기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 10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는 제주대학교 강영봉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영봉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15년 정년 퇴임을 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제주어 연구소 이사장으로 제주어에 대한 열정과 연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말하는 제주어, 제주어, 제주사람, 제주문화 이야기,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등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2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개인과 기관, 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있어서 그래서 유네스코에 분류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10년 동안 분류된 이후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기 보시면 개인적인 활동의 순서는 연령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명 선생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방언사전을 맨 처음 내십니다. 그게 1947년입니다. 그리고 박영우 선생님도 제주방언 연구라고 하는 것을 1960년도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현평교 선생님 올해 8월달에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62년도에 제주도 방언 연구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언어 전공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몽식 선생님, 강금호 교수님 전부 다 대학에서 저의 은사님들입니다. 지금은 김몽식 교수님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님들이 그동안 저서라든가 논문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기관으로서는 제주도라고 하는 것 이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 기관으로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5년도에 제주어 사전을 맨 처음에 늘어놓습니다.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대학에 있는 이기호 선생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산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 책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한 3년 후에 전남 박언 사전이 나옵니다. 전국 최초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의 노력 정말로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제가 국문과에 있으면서 국어 문화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주어 센터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인 경우도 제주학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제주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습니다. 단체로서는 제주방언 연구회 1991년도에 결성이 됩니다. 학자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온 제주어 보존회인 경우는 민간 단체로서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화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제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95년도에 제조사전 맨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인 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느 시인이 그랬지만 고향이라고 하는 건 밖에서 보는 것이다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 안에 있으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 국립국원하고 민속박물관이 야 우리 중요한 거니까 유네스코에 한번 좀 등록해보자라고 하는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저희 개인적 입장에서는 무척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언어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제가 국어 문화원에 있을 때 생태지수라고 하는 최초의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살아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지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분류되는데 이바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이야기는 2006년도부터 할라이브 보라든가 2006년도 KBS 바람이 말 제주어 이것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 프로그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84년도에 발령받은 게 84년도에 한번 MBC 11시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다가 강영몽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한번 식당에서 대선배를 만나니까 너는 교수가 아니고 전임 강사야. 어떻게 혼나게 저를 닥달하는지 그래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거의 방송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인 경우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프로그램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나중에 이 달에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어만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주 MBC KBS에서 제주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분류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마티스라는 교수가 올 텐데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연락을 받고 그냥 있으니까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3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있고 김순자, 김희진 선생이 응대를 했고 물론 저희들이 국문과이기 때문에 영어가 짧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과의 양창영 교수님을 통역해가지고 내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김수자 선생하고 양창윤 선생이 박물관도 관람하면서 제주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그때 건넨 게 저기 있는 것처럼 정부 사전, 육성조례, 생태지수, 그다음에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저건 저희들로서는 무척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쪽에서도 저 자료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되니까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자료를 더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연구자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다음에 정책은 어떤 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응대를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유네스코 내부에서 논의를 한 결과 분류를 해놓은 게 12월 8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54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주어는 유네스코의 소멸위기 언어로 등록되다라고 하는데 등록된 건 아닙니다.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좀 이상한 말씀 드리면 야, 곧 없어질 거니까 너네 조심해 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할 때 옐로 카드 한번 보여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통보가 왔었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은 돈과 관련된 문제여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청 문화정책과하고 한 번쯤 만나자.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건 우리가 발표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발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에 1월 달 10일에 언론 보도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때 저 무척 곤혹스러웠습니다. 중앙에 있는 국립국원 쪽에서 강 교수도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 알려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중앙에 있는 언론사들이 전부 다 국립국원 쪽으로 연락이 오니까 우리 그냥 붕 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올라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 항목인 경우는 그만큼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기 보시면 분명히 오리지널 네임 해가지고 제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그 당시 누리집에 나와 있는 것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0년 기준을 할 때 제주어를 좀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하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조사를 나가면 저희들은 한 70대 후반에서 80대 노인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노인들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80대 중반 이후로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60대 난 어른들이 20년 뒤에 80대가 되었을 때 그분들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네스코 쪽에서는 뭐 저희들이 제시한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원어민 제주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까지 밝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기 4가지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것은 저는 조례 제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도 조례할 때 관여를 했으나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막강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발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라. 2번째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 결과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것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실천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 언어 보존 정책은 저는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외국 사례 수집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언어 교육 강화입니다. 저는 이건 무척 중요한 거로 생각해서 지금 색깔을 또 빨갛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언어의 완성은 13살 전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역량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교육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매해마다 제주어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교육 과정에 제주어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도 듣긴 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꽉 짜여져 있는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 재량 학습 시간에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때 많은 학부형들이 전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왜 영어 안 하느냐, 왜 컴퓨터 안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교사로서는 참 난처하다. 그래서 확보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4번째입니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 부분은 저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중 언어 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때 이중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게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를 하고 있고 영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이중 언어입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제주말도 하고 표준말도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이중 언어입니다. 이걸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소망스러운 게 하나 있다라고, 소망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풀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을마다 있는 노인회관에 한번 들러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조사를 하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실제 언어스러운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희 선배님이 신제주에 살고 있었고 저는 고향이 삼양이어서 삼양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신제주에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계시니? 그러면 안 계십니다 라고 답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전화를 하면 아버지 계시니? 아버지 어수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보고 삼양과 신제주 차이는 안 계시다와 어수다의 차이다. 너무 큽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꼬마들의 경우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만큼 많이 제주에 노출되느냐 하는 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실생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더 나은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실생활의 언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 말씀도 제주 해준 것, 아니면 몇 분이 제주어로 해준 것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맨 1번 무척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식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방언 쓰지 마라, 표준말만 써야 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퇴임하고 나니까 정말 언어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표준의 규정 보시면 정말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표준말을 쓰지 않으면 교양인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어머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아까 강조한 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네스코에서 분류를 해놓으니까는 그 여성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호의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해본 결과도 그 프로수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제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 저는 무척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주어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개인에 의해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인 경우는 뭐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고, 단체인 경우 그렇고, 특히 개인인 경우는 문학에서의 문제, 아니면 미술에서의 문제, 음악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 정도는, 너무나 상품 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주어 교육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물론 선생님도 방학 과제로 제주어 속담을 알아보게 한다거나 뜻을 알아보게 한다거나 제주말로 바꿔보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제주어 교육 자료 발간 매해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인 경우, 중등인 경우 어떠하냐 하는 것들은, 그래서 아마 중등 제주어 교육 연구회의 활동이 지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어 교육이 한층 강화되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의 관심과 조명,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문인 경우는 매주 제주어 수필을 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읽으려고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약점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매주 연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제주어 뉴스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합니다만 제주어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어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공모사항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일상생활화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이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각 도의 언어 정책에 쓰는 그 비용이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제주어 사전 맨 처음에 만들어 놓습니다. 조례 맨 처음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제주도의 역할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와 계시지만은 좀 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늘의 결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주어 및 제주어에 대한 관심 한번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생각이냐 언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누구가 그런 말씀을 했긴 합니다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의 집입니다. 언어가 없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를 읽을 때 꼭 관심 있게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대목이 2번 나옵니다. 그 부분을 꼭 원형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머릿속에 있어서 보이긴 않지만은 무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관심 한번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위기 언어는 제주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온평리 가서 조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삼촌한테 삼촌 에어시티 알아? 그때 에어시티를 조성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공항이 서면 그 주위에 에어시티를 조성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시티 우리 몰라. 그러면 주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때 꼭 행정기관에서 에어시티라고 하는 걸 썼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어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언어에 대한 것 관심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언어 정책이 잘 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 보고 야 프랑스 사람 누구니? 하고 물으면 95% 이상이 프랑스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주 사람 누구? 라고 하면 제주어로 말하는 사람이지요 라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는 제주 정신, 제주 문화의 정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되기 전에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저로서는 2016년도에 제주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가장 목표로 두었던 게 뭐냐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조사하기가 어렵겠다. 왜 그러냐면 제보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 자료를 추적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에서 제주어 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아마 20년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막 길어서일 겁니다. 그 전에 좀 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화한 것, 예를 들면 예전의 경우는 녹음만 했지만 지금은 영상 자료까지 필요한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로서의 제주어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 생각으로는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 제4단계로 분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주어의 부흥이 시작이 된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제 길이 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있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든 관심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어 연구소의 슬로건이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입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강영봉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세일의 아트센터 정민자 대표님께서 제주어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낭송될 제주어 시는 2019년, 2020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대상 수상작입니다. 정민자 대표님은 자청비, 어멍의 바당 등 다수의 연극과 드라마에 출연하셨고 현재 예술교육가로서 연출가로서 방송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민자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굴뚝과 삶이라는 제주어 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강봉수. 아맹 착한 아이도 굴뚝 부릴 때 신다. 알력집 새꺼 착하기로 동네 사람 못 알주. 불솜쨘 허민 곱기도 전이 눌 누러놓은 보리낭 두어 무썩 적갱이의 제정 거저오고. 혹교파허민 지가랑 무랑의 물도 고득 채워두는 아이라. 경착한 아이도 주둥아리 무르하게 굴뚝 부린다. 배고픈 걸 촘질 못허영 죄어신 부직갱이 닥닥 두드리고. 눌 어염에 동사듬서 노람지만 이래 거셔 저래 거셔. 도통시 돼야지 등짝만 몽둥이로 탁탁. 재밌으시죠? 네. 2019년 제주어 공모전의 대상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제주어 공모전 대상작 3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산다는 건 곰곰한 가시자왈 소곱으로 벤짐정 들어 사는 일. 가시에 짐 걸령 이디서도 중끝 저기서도 중끝. 허운 대기도 메어지고 빈댕이 가죽도 벗겨 먹고. 가당오당 배염이 칭칭 사령 신중도 모르고. 도채비가 퍼렁한 불상 지둘리는 질. 경허여도 기어지 가사만 허는 질. 난 오늘도 그 질로 나사사만 헌다. 모십고 가심는 착허여도 똔질이 어서분한. 소무 좁아 틀뜬 듯 애아팡 목 터지게 울고정 허여도 울지 못하단지. 어느 젠 지들림에 목 몰르단지. 이제완 세월의 뒤안지를 돌아산 보난 우릉광 목모름은 어디로 돌아나 불고. 세비고장광 안진배기고장 매막꽃에 돌맞이 꽃고장 골매 들이멍 피는.
내 모심 속 옵돌에 쏙하게 들어앉은 그 질. 감사합니다. 제주어 시 낭송해 주신 정민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제주어 포럼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제주어 공책 제일 첫 페이지에 앞에 저희가 준비한 제주어 켈리 하시는 김효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계시니까 혹시 쓰시고 싶은 문구가 있으면 부탁드려서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